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한국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다음 달 중순에서 11월 초 사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국 시각으로 28일 오후 6시 10분경부터 20분경까지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은 30km 고도로 360km를 비행했으며 속도는 마하 6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군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한 공조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국 군 당국은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이러한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받았으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NSC 상임위 참석자들은 현재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해상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이 예정된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도발한 점에 주목하고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상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 억제의 실행력과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정보 수집과 분석에 전력을 다해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기와 선박 안전을 철저히 확인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가정보원은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며 만일 감행한다면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이후부터 미국의 중간선거 전인 10월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에 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다만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실제 가능성을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고 윤 의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여러 국제관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보고였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8일 한국을 방문한 제임스 스펜서 클레벌리 신임 영국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클레벌리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 참석에 대해 영국 정부를 대표해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하고 한국 국민의 따뜻한 마음과 위로에 영국 국민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같은 도발이 있을 경우 영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으며 클레벌리 장관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영국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클레벌리 장관은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과도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 맞서 중대 도발 시 신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등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장례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한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28일 면담에서 북한 문제 대응에 있어 추가적인 협력을 포함해 한일 양자 간, 일미한 3자 간 협력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무총리실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이 한일 관계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현안 해결과 양국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엄중한 국제정세 아래 한반도와 영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일, 한미일 간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진행되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하고 비핵화를 촉구하는 회원국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알리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제66차 총회에 한국 대표로 나선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일반 토의 이틀째인 27일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각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 차관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가 제안한 대북 정책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대한 각국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Our government has proposed the audacious initiative that promises supportive measures to dramatically improve the economy and livelihood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which is conditional on the DPRK's willingness to stop its nuclear development and make substantive progress toward denuclearization. We ask for the unwavering support for our efforts to achiev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establish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이탈리아의 베네데토 델라 베도바 외교협력부 차관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등 위협적 행동으로 핵무기 보유국 지위나 또는 그 어떤 특별한 지위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indication of the continuation of its nuclear program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unlawful missile launches this year represent clear violation of numerou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a severe threat to international and regional peace and security. 덴마크의 제페 코포드 외무장관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We condemn DPRK's clear failure to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We call for complete, verifiable and also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as requir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66차 IAEA 총회는 미국 등 175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곳곳에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켓에 연료를 채울 수 있는 저장고가 확대되고 용도를 알 수 없는 대형 터널이 등장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입니다. 발사장 중심의 발사대, 즉 겐트리 타워 주변과 연료 산화제 저장고, 인근 야산 등 이 일대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료 산화제 저장고가 위치한 지점은 굴착 작업이 이뤄진 듯 흙바닥을 드러낸 지대가 넓게 펼쳐져 있으며 이곳에서 외길로 연결된 발사 패드 지대는 평소 아스팔트로 포장된 곳이지만 굴착 차량의 잦은 출입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흙길이 중앙 부위에 만들어졌습니다. 발사 패드 지대에는 공사 자재로 보이는 하얀색 물체도 쌓여 있습니다. 겐트리 타워에서 북동쪽으로 약 900m 떨어진 야산에도 대대적인 굴착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지점의 야산 반대편에서도 같은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이 야산에 터널이나 지하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사장에서 북서쪽 약 500m 지점에서는
사각형 또는 알파벳 L자 모양의 건물 4-5개가 들어선 장면이 보입니다. 발사대 북쪽 작은 동산에는 완공 여부를 알 수 없는 하얀색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이 일대의 상황을 분석해온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분단을 너머의 고화질 위성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위성사진에서는 북한이 겐트리 타워 바로 옆에 철제로 보이는 각종 자재를 쌓아두고 직사각형 모양의 하얀색 물체를 발사 패드 한 켠에 모아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료 산화제 저장고는 기존 건물의 외형이 다 사라지고 대신 무언가를 실어 나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덤프트럭 여러 대만이 건물 내부에서 포착됐습니다. 분단을 넘어는 이번 건축 활동이 저장고의 용량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만약 연료 산화제 저장고의 크기가 커지면 로켓에 주입할 수 있는 연료의 양도 많아져 기존보다 더 큰 로켓 발사도 가능해집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2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3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현대화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We're seeing two different types of construction activity. We can see things that are related to what was shown on the board. We had a before and after of the checkout building and then the covered or concealed missile moving building. We have that tunneling activity that's happening kind of in the middle of the facility. 슈멀러 선임연구원은 터널 굴착 작업의 경우 한쪽은 서해 위성 발사장과 연결돼 있지만 다른 한쪽은 서해 바다 쪽 바깥으로 입구가 만들어진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터널의 용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위성 발사장과 연결되지 않은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현재 한국 동해에서 사흘째 진행 중인 미한 연합해상훈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고 미한 동맹 강화와 영내 안보 증진을 위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7일 웹사이트에 지난 26일과 27일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서 헬기 이착륙과 해상 급유 모습 등 훈련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널드 레이건 항모 강습단은 한국 해군과 상호 운용성 및 훈련 강화를 위해 대특수전부대 작전 훈련에 참가했다면서 미국은 한국 주변 해역에서 해상 기동 훈련과 미한 동맹 강화, 영내 안보 증진을 위해 일상적으로 항모 강습단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6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합해상훈련에는 미국의 핵추진 항모인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해 핵 잠수함과 함정 20여 척, 미한 항공기 110여 대가 참여했으며 대특수부대 작전을 포함해 대수상전과 대잠전, 전술 기동훈련 등 다양한 해상훈련이 진행됩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여성 학도병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며 특히 정부 차원의 조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역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 증진과 6.25 국군포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는 28일 한국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전쟁 참전 여성 학도병을 주제로 인권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교수는 이들은 군번도 없이 전후방의 각 전투부대에서 행정업무 지원과 간호활동 등에 참여하는 등 국방 의무가 없었음에도 참전해 활약한 영웅들이라고 평가하고 체계적인 자료 정리와 종합적인 연구 분석, 충분한 원호와 보훈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 분석관은 현재 병역법을 비롯한 국방 관련 법령과 보훈 관련 법령 어디에도 여성 학도병의 지위를 규정한 조문이 없다면서 여성 학도병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와 연구, 명예회복과 역사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